코스피가 어제 이제 3년 9개월여 만에 3,100선을 넘어섰고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 추세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개장 후 특징 업종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나도 투자자문 이재기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뭐 중요한 1차 고비에 도달한 시점에 우리 또 본부장님 한번 진단해 주셔야겠네. 3,000원 넘어서고 3,000 올라왔으니까 조금 이렇게 숨고르기 하나 싶었더니 거기서는 그냥 내달리면서 그냥 생수 한 모금 마시고 그냥 계속 뛰어 들어왔어요. 네. 예. 자, 3,100.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조정폭은 깊어졌습니다만. 자, 지금 여기서 어떻게 기간 조정 정도로 보세요? 아니면 가격 조정까지도 이어진다고 보세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인 것 질문이죠.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부분은 맞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의 조정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우상향,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시장 분위기 자체가 지금 굉장히 과열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그래도 조정을 조금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가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또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시장이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는 너무 속도가 빨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과거에도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탄력적인 변동성을 보였을 때 PER 기준으로 13배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3,900에서 약 4,000포인트까지의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우리 시장이 추가적인 우상향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조정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수를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펀드 수익률을 좀 찾아봤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주식형 펀드 4,000여 개 중에서 예. 한 50여 개 정도만 코스피 대비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펀드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종합주가 지수보다 낮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과열이 되고 있고 모두가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안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전 여기서 지수 자체가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좀 차분하게 종목군들을 모아가 본다라면 그래도 우리가 이번 달, 다음 달 계속해서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필요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에 좀 달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어제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참 아쉽게 하루 만에 지금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2차 전지주는 어떤 모멘텀이 지금 당분간은 없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도 어떻게 보면 반등이 나올 만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시장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오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지수 자체가 랠리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과정에서도 소위가 좀 됐었는데 어제 이제 거래가 많이 들어온 부분들은 뭐 테슬라의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전기화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부품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에너지의 밀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요 삼원계 배터리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어느 정도는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은 사실 일전에도 많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쪽이 반등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선이 좀 바뀐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캐파가 큰 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지만 주가상으로는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반등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가장 우리가 또 포인트를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저는 이 공매도 쪽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공매도 만약에 공매도 주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과연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전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들린다라고 한다면 대형주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만약에 공매도 주체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에 대한 포지션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오히려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쪽에 대한 상방 베팅이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공매도 쪽에 대한 쇼커버링도 추후에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종합주가 지수 자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시장 자체의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반도체 쪽도 한번 그거 해주시죠. 이제 이 정도 다지고 가면은 삼성전자 6만 원대 이제 거의 뭐 안착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는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네.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가 많이 못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연초 대비해서 거의 60%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흐름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데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2026년도, 2025년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또 이제 이 HBM4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조금 붙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디램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2달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레거시라고 부르고 있는 디램이나 낸드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주고 추가적으로 HBM 쪽에서도 사실 그렇게 나빠질 만한 이슈는 없을 것 네. 같아요. 계속해서 퀄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내용들이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좀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고 있는데 HBM이 세대가 계속해서 진화를 하면서 뭐 이제 고집적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는데 공급단을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지금 강점을 보이고 있는 HBM 쪽에 대한 수익성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상으로도 그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역시도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전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주사도 있고요. 뭐 증권사도 있고요. 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만약에 나는 좀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가 그래도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엿주는 김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말입니다. 얘는 지금 거의 올라오는 속도가 우리 코스피나 코스피처럼 올라왔는데 4월 7일 날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점 찍었습니다만 그때 62불 하던 놈이 지금 128불이면 이거 더블도 더 남는데 한 2달 남짓 만에. 네. 여기는 뭐예요? 실적이에요? 뭐예요, 이거? 일단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기대감? 있죠. 기대감도 있고 네. 실적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나오나요? 내일 새벽에 내일, 우리가 이제 예. 우리 시장엔 내일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실적도 내일 나올 것이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레거시라고 부르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서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서 3위권 기업입니다. 근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매력적인 게 뭐냐면 지금 HBM3 이쪽에 대해서 삼성전자보다 먼저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HBM 쪽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점수를 좀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를 견제하면서 반도체 쪽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자국 기업인 마이크론 쪽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예. 약간의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은 그렇다라고 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대비해서 마이크론이 더 매력적일까라고 한다면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못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대차하고 기아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관세 타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수출 물량 자체가 급감을 했는데 주가는 그래서인지 좀 소외됐다가 이제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지금 시장 좀 쉬어갈 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 네. 판매가 많이 돼야 됩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2025년도 들어오면서 현대와 기아 측에서는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좀 방어를 해야 되는 시기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2025년도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도 이미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같은 경우도 연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2024년도보다 영업이익이 15% 정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저는 꽤나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제가 앞서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형주 단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쪽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동안 많이 시장에서 못 올라왔었던 대표 업종군들로 자금이 좀 넘어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전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출 물량이 급감했다라는 부분들은 부담이 되긴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수출이 잘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건 결국에 시장에서 우리나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보고 있는 그 수급 주체들에 대한 관점이 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올라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PER이 5.4배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PBR 같은 경우도 0.4배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책적인 모멘텀들도 많이 받아가고 있잖아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대선 이후에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여러 가지 명분 중에서 정책적인 부분도 있는데 뭐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개선이 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트럼프에게 가가지고 미국 쪽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범생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이 메타 플랜트 쪽에 대한 공장 가동률이 3년, 4년 안에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4년 내에 현지화율,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물량들이 전체 매출에서 7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일단 뭐 판매가 잘 되는지 여부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현재 시장의 흐름상으로는 대형 주단에 대한 선순환이 어느 정도 이어질 경우에는 전 자금이 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느리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메리트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주식 관련한 시황, 뭐 특히 기사들 중에 가끔씩 그런 표현 보잖아요. 전차 군단 진격하면서 뭐 이렇게 뭐 전자 반도체 쪽하고 자동차는 이제 전차 군단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또 그때그때 유행이나 트렌드라 해야 될까요? 왜 한때는 왜 그쪽보다도 그 주변에 소부장 이라면서 네. 그런 걸 강조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이른바 소부장 쪽은 어때요? 그 양쪽에. 네, 일단 최근 증시 트렌드가 대형주들이 그러게요. 정말 강한 것 같아요. 대형주 위주로. 예, 지금 한국전력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뭐 삼성 SDS 같은 기업들도 변동성을 많이 키우고 있기 네. 때문에 일단 이렇게 대형주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큰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리레이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변동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대형주가 뭐 일주일 동안 천천히 움직여서 우상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만에 그 정도의 상승폭을 만들어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에는 대형주 쪽으로 좀 더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전 대형주 위주로, 그러니까 업종의 대표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지금 현대기아를 이야기하다가 좀 넘어왔기 때문에 예. 전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이제 화신이라든지 몇몇 그 현대 기아차 그룹과 연동이 된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기업들도 오늘 좀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뭐 주식 투자를 굉장히 단발적으로 짧게 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면 투자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전 대형주들을 일단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한국전력 말씀 주셨으니까 오늘은 한국전력도 한국전력인데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급등을 하는데 이렇게 유틸리티 전력 쪽
올라가는 이유, 뭐 그 전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뭐 전력이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모멘텀이 있었는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는 걸까요? 네, 일단 뭐 유가가 안정화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지금 LNG와 관련돼서 변동성이 많이 나왔던 기업이 한국가스공사와 뭐 화성밸브 같은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오늘 변동성이 좀 나오는데 한국전력 쪽으로 좀 넘어가 본다면 최근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원자력 쪽과 많이 엮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원전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재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환율, 우리 워낙 강세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받아갈 수 있는 기업들이 유틸리티 쪽에는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형주 단이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방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눠봤었던 자동차라든지 그동안 못 올라왔었던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 자체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PER 기준으로 봤을 때 13배 정도까지도 올라간다라고 이야기가 돼요. 13배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수익성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3,900에서 4,000포인트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당장 이렇게 조정 없이 올라갈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하면서 길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밑에서 모아가는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약간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예 대형주, 아예 저점대 있는 종목군들만 매매를 한다면 또 답답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매매함에 있어서 뭐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중소형주들 어느 정도 배분을 하고요. 대형주들 어느 정도 배분해 보신다면 그래도 전 2025년도는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장님, 저기 뭐야, 저는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미래에셋증권을 갖다가 한번 봤는데 차트를 막 도저히 손이 못 나갈 것 같아요. 이 레벨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엄청 끼 있죠. 끼도 있고 미래에셋증권이나 뭐 증권주들이 어제 뭐 종목마다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미래에셋 같은 경우 주도를 해왔잖아요. 이번 증권주 랠리를 어제 엄청난 양봉이지만 윗꼬리가 너무 길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게 참 다 왔나 싶은데 아니거든 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조금 이 기술적으로 이 이격이 너무 큰데 이걸 해소 안 하고 계속 갈 수 있을까요? 해소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여의도에서 이제 선후배들을 만나봐도 네,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더 올라가니까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짜증나죠. 그렇죠. 네. 가장 힘든 상황이 네.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비중 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저는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장이 아닌 상승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승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대다수의 업종군들에서 선순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많이 못 올랐었던 자동차도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가 IT 전자 부품 쪽 같은 경우도 많이 못 올랐거든요.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보다는 오히려 좀 아직까지 많이 소외됐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